이 이야기는 사람이 나타난 순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. 이야기의 시작은 아이들이 혼자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된 어느 날이다. 일본, 정확한 도시 하나로 특정되지는 않는다. 이 전승은 지역을 옮기며 반복된다. 사람들은 그 존재를 쿠치사케온나라고 부른다. 입이 찢어진 여자. 그러나 이 이야기를 괴담으로 부르기에는 현실의 변화가 너무 분명하다. 1970년대 후반 일본 각지에서 비슷한 보고가 이어진다. 아이들이 하굣길에 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. 그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.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전해진다. 나 예뻐? 이 질문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다. 하지만 이 질문 이후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. 대답에 따라 그녀는 마스크를 벗거나 다시 묻는다. 이야기의 세부는 지역마다 다르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구조가 아니라 그 이후의 현실이다. 이 전승이 퍼지기 시작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실제 변화가 발생한다. 학교에서는 단체 하교가 권장되기 시작한다.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굣길을 걷는다. 부모들은 아이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.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순찰이 강화된다. 이 변화는 신문 기사와 교육청 공지에서도 확인된다. 즉, 쿠치사케온나는 이야기였지만 그 반응은 현실이었다.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. 쿠치사케온나를 실제로 봤다는 증거는 없다. 사진도 영상도 없다. 그러나 아이들이 혼자 다니지 않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.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이다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더라도 조심했기 때문이다. 이 전승은 도시 공간을 직접 바꾼다. 골목길, 하굣길, 주택가.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 아이를 귀가시켰고 어두운 길을 피했다. 쿠치사케온나는 특정 장소에 붙어 있었다. 학교 근처, 주택가 골목, 사람들이 방심하기 쉬운 공간. 이 점에서 쿠치사케온나는 앞선 괴담들과 같은 계열이다. 블랙 애니스가 아이들이 가면 안 되는 동굴에 붙어 있었고 라 요로나가 강가에 붙어 있었듯 쿠치사케온나는 아이들의 동선에 붙어 있었다. 괴담은 무작위로 퍼지지 않는다. 항상 취약한 공간을 선택한다. 이 전승은 시간이 지나며 변형된다. 마스크 대신 가위가 등장하고 대처 방법이 덧붙여진다. 사탕을 던지면 도망칠 수 있다거나 모호하게 답하면 사라진다는 이야기. 이건 역시 중요한 신호다. 사람들은 이야기를 단순히 듣지 않는다. 대처법을 만들어낸다. 즉, 이야기를 관리한다. 이 관리 과정은 아이들에게 규칙을 남긴다. 혼자 다니지 말 것,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 것, 어두운 길을 피할 것. 이 규칙들은 괴담이 사라진 이후에도 남는다. 그래서 쿠치사케온나는 지금도 기억된다.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행동을 바꿨기 때문이다. 이 영상은 쿠치사케온나의
실체를 묻지 않는다. 그녀가 존재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. 중요한 것은 이야기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다. 아이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다.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봤다. 도시는 잠시 더 조심스러워졌다. 그 변화는 실제로 존재했다. 그래서 쿠치사케온 나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. 그것은 도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방식이었다.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던 길은 그렇게 만들어졌다.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길을 다시 설계했다.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괴물의 출현이 아니라 도시의 반응이었다.